지적을 해주신다면 저로서는 그게 지금까지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삼국사기 신라분기 흥덕왕 3년 828년 12월초에 기록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겨울 12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어 조공하니 문종이 인덕전에서 그를 불러보고 차등을 두어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당나라에 들어갔다 돌아오는 사신 대рем이 사나무 종자를 가지고 왔으므로 왕이 사람을 시켜서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 차가 선두왕 때부터 있었는데 이건 선등여왕을 말합니다. 이때 와서 매우 성행하였다. 아주 짧은 이 구절을 우리가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이 자동차를 갖고 온 것이 누구의 의지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계 쪽 사람들, 특히 하동 사람들이 이 지리산이 바로 하동이라고 보고 하동하계라고 보고,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당나라로부터 차 종자를 가져와서 지리산 하계 동천에 심은 사람이 대рем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рем을 현창이라는 선자 말하면 드러내서 널리 알린다 할까? 일단 좀 이렇게 그 공적을 기리는 것을 현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잘 우리가 의미를 해가지고 이 구절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게 우선 먼저다. 그랬을 때 이 자동차를 가지고 온 것이 누구의 의지냐라고 하는 문제죠. 대рем의 의지냐, 당문종의 의지냐, 아니면 흥덕왕의 의지냐. 저는 그래서 이 대рем의 의지일 수도 없고 문종의 의지일 수도 없고 이건 흥덕왕의 의지라고 봐야 한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대рем의 의지가 왜 아닌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면은 대рем은 그때 당시 신라에서 매년 몇 차례씩 당나라가 종주국이고 이제 신라는 일종의 속국이니까 종주국 당나라에 1년에도 매년 몇 차례씩 이제 사신을 파견을 합니다. 그 많은 당나라에 간 사신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대рем이 당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차 종자를 설령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그게 임금이 이런 방법 말도 없이 대рем이 자동차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그걸 굳이 임금한테 바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거든. 중국에 갔다 온 사신들은 얼마든지 자동차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져왔다면 그 귀한 것도 아닌데 임금이 또 뭐 가져와라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굳이 임금한테 자동차 가져왔습니다. 바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그 임금이 대рем이 가져온 자동차를 지리산에 심도록 해야 될 이유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 대렘이 가져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마 그냥 경주 주변에 경주 사람이니까 심어서 이제 차익을 생산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소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рем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가져와서 임금한테 바쳤다까지가 이제 자기 의지다. 이렇게 봤을 때 그거는 아니다. 자기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 바쳤으면 거기 이제 기록에 남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당나라 문종이 그 대령을 하여금 자기가 가져가게 한 거 아니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이제 신라는
자신을 통해 가지고 조공을 합니다. 당나라에 신라의 특산물을 조공을 해요. 그럼 당나라는 이제 그 조공을 받으면은 반드시 답례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공 답례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는 신라에서 조공을 하면은 당나라에서는 가공차를 답례품으로 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요긴하죠. 왜냐면 당나라에서는 어차피 당나라 황실에서 차를 그 가공해서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일부를 좀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차종자를 줘버리면 이제 앞으로는 신라 너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차를 마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이제 가공차를 조공 답례품으로 줄 수 없게 됩니다. 그 당나라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림의 의지도 아니고 당문종의 의지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흥덕왕의 의지라고 봐야 되는데, 왜 흥덕왕이 대림으로 하여금 종자를 가져오게 했겠느냐? 그게 이제 그 2번 이 205gram 그 내용이 이제 2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당나라가 신라 자신에게 가공차를 주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 200년 전에 선덕여왕 때부터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가공차를 가져와서 처음에는 이제 신라 왕실의 왕족들이 마셔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맛을 보니까. 차츰 이 차가 참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 이게 여러 가지가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좋다, 맛도 좋다. 차츰 이제 음차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한 200년쯤 지나니까 그 차 맛을 아는 사람들이 왕족뿐만이 아니고 그 상류층에 있는 귀족들도 이제 차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대한 수요가 차츰 늘어나서 이 답례품으로 받아오는 가공차 갖고는 그 수요에 충족을 못하니까 차맛을 안 신라의 돈 많은 사람들이, 지위 높은 사람들이 이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없겠느냐.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하고 신라는 교역이 이루어질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나라 상인들로부터 고급 차를 사서 마시게 했다는 거죠. 차 맛은 알았고, 저기 황실에 주는 차는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차를 계속 마시려고 하니까 고급 차를 이렇게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런 돈이 만만찮았다는 겁니다. 흥덕왕으로서는 이 차를 마시는데 신라의 그 재정에 주름이 갈 정도로 많은 국부가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사실을 흥덕왕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덕왕은 결국 찻잎인데, 좋은 찻잎만 우리 신라에서 생산을 할 수 있으면 우리도 그 중국 황실에서 마시는 그런 고급 차를 우리가 이 땅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차 종자 구해오는 건 어렵지 않고, 이 좋은 찻잎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을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서 일단 이제 두루두루 알아본 결과 바로 지금의 하계동천, 하계면 이런입니다. 진상 남부 지역이죠. 그 일대가 아주 좋은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령을 하여 가서 황실에 차 종자를 달라고 해라. 그리고 여기 12월 달에 이제 가서 요청을 해서 그리고 가지고 돌아왔으니까, 돌아왔을 때쯤 해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시간이 좀 걸렸을 테니까 차를 파종하기에 아주 좋은 시점에 돌아왔죠. 그러니까 딱 미리 지리산을 딱 정해두고 있다가 이제 지리산 지금 하계동천이 그게 신기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이 어디냐라고 하는 문제 가지고 지금 특히 하동 쪽하고 구례 쪽이 서로 우리 쪽이다 그런 식으로 쭉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왜 이게 지리산이 구례가 아닌 하동 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느냐